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가장 단순화된 커브나 가장 단순화된 서피스가 차수보다 점의 개수가 하나 더 많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근데 왜 노트를 그렇게 집착하면서 피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 그려놓은 커브는요. 어, 디그리 4에 컨트롤 포인트 5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하는 가장 단순화된 커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복사해서요. 이것을 노트를 의도적으로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려면은 차수를 줄이거나 포인트 개수를 늘리면 되죠. 그런데 저는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컨트롤 포인트는 같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노트가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확인해 보죠. 노트로 여기는 노트가 끝에만 두 개만 있고요. 없죠? 하지만 여긴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컨트롤 포인트를 비교해 볼 거예요. 컨트롤 포인트를 비교해 보면 둘이 좀 다릅니다. 근데 모양은 얼추 비슷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이상하게도 어, 그 컨트롤 포인트랑 디그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커브의 모양도 다르고 포인트의 모양도 다른 거죠.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얘네들을 같은 위치에 놔보겠습니다. 같이 놨을 때 이 둘은 상당히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오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는 곡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곡률의 그래프는 반지름의 역수입니다. 반지름의 역수라는 건 뭐냐면요. 좀 엄청 뭐 약간 그냥 솔직히 이거 약간 똑똑해 보이려고 공부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를 추가하면은 반지름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건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직선은 반지름이 무한대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한대분의 1 혹은 없는 거니까 없다고 하긴 뭐하죠. 무한대니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원들은 이렇게 일정한 크기를 갖게 되고요. 이렇게 반지름이 커질수록 이쪽은 작아지고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커베이처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그래서 곡률은 반지름의 역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까 이쪽에 스팬이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커브의 같은 포인트를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해 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끊어지는 곡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면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끊어지는 것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방금 전에 실험해 봤는데 조금 들어가니까 안 끊어져갖고 조금 더 일부러 더 넣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와 같이 끊어지는 라인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팬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송합니다. 너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면이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노트를 많이 갖는 것은 모델링 하는데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서피스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 면과 이 면이 다르죠. 곡률이 많이 다르죠. 노트가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이렇게 불완전하다긴 뭐하지만 이게 의도되지 않은 거라면은 불완전한 거겠죠. 불완전한 서피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그 곡률을 가진 면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가장 단순화된 차수보다 어, 차수보다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 많은 그런 곡선들을 써서 면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애플의 공고에 대해서 조금 봐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스culptor. 그러니까 CAD 모델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CAD 모델러를 고용하는데요. 보면은 키 퀄리피케이션에 proficiency in Alias or Rhino is preferred, as is the ability to go beyond the limitations of software tools and manually manipulate or refine surfaces.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알리아스가 있다는 건데요. 알리아스가 제품 디자인 쪽에서는 사실 알리아스를 쓰는 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알리아스는 자동차 디자인에서 많이 써요. 그래갖고 자동차 디자인에 쓰는 서피스 모델 스킬들이 애플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알리아스를 배우고 나서 애플이 그래서 알리아스 쓰는 사람들을 고용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다시피 NX나 솔리드 모델링 프로그램은 특별하게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애플에서 디지털 스culptor, 그러니까 그 애플 제품의 조형사들은 그런 솔리드 모델링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쉘링이나 뭐 그런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은 알리아스 모델러들이 하는 작업들이 일반 제품 디자이너들이 하는 모델과 뭐가 다를까요? 그건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찾아놓은 한 기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블로그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요. 애플이 아닌 제품은 곡률에서 탄젠트가 끊어진다. 근데 애플은 곡률에서 그 곡률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 모델들이 이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반지름의 역수를 그래프를 보여주는 그 커베이처 곡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곡률이 없다가 갑자기 띡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보통 탄젠트로 맞추면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G2를 잡아놓고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해주면은 이게 서서히 생겼다가 서서히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게 좋은 예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로 탄젠트 브레이크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뭐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그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라인이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애플은 그런 탄젠트 브레이크 없이 휙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도면을 보면요. 애플의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애플워치 탑뷰에서 본 여기에 공유를 표현한 수치인데요. 원래 기존의 도면들은 보통 R 처리를 R 뭐 15, R10 뭐 이렇게 반지름으로 표현했다면은 애플에선 그 G2로 이렇게 곡률로 면을 잡게 되면은 곡률로 커브를 잡게 되면은 한 숫자로 반지름이 이렇게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지름이 실제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항상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것을 이렇게 어떤 애플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제품에는 그런 탄젠트 브레이크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돌아오면요. 지금 이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사진에서 잘 안 보였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트랜지션의 퀄리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트랜지션은 뭐 면이 R이 돌아가거나 뭐 어떻게 전환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포지션이니까 당연히 엣지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탄젠트로 잡고 이건 커베이처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렌더링 뷰로는 볼 때는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브라로 면 분석을 하게 되면요. 여기처럼 이렇게 끊어진 라인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봤듯이 여기에 탄젠트 브레이크가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기는 정알이니까요.
뭐 여기에서 정활이 들어가면서 이 곡률에 저쪽에서 오는 곡률과 이쪽에서 오는 곡률을 둘 다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한쪽은 맞힐 수 있겠죠? 될려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커베이처 그래프로 맞췄을 때는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이쪽에서 볼 때 이 커베이처 그래프는 훌륭한 커베이처 그래프는 아니에요. 여기서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컨트롤 포인트로 조정해서 그 알리아스 모델러들은 이걸 다 잡아줍니다. 알리아스가 그런 거를 하기에 쉽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라이노에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개념을 그 캐드나 캠 쪽에서도 어, 캠이죠. 그 툴링, 머신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이론 같은 거를 사실 저는 확신은 못하겠어요. 이게 그 제품의 퀄리티를 위해서 하는 작업인지 아니면은 이 툴, 그러니까 그 드릴날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생각에는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영어로는 리드인이라고 표현하고 리드인 아웃이라고 표현해요. 그래갖고 여기서 가서 이렇게 바로 꺾이면은 이곳에 이제 약간 끊어지는 듯한 라인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격히 꺾이기 때문에 드릴의 수명에도 좋지 않은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서 다시 부드럽게 나오는 것을 리드 인, 리드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갖고 제가 해외에서 일할 때는 그 G2 커브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를 리드 인, 리드 아웃이라고 표현하고는 했어요. 어, 그래서 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예제는 네, 이런 커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커브로 익스트루드를 했을 경우에는 저기 맞나? 제브라를 켰을 때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끊어지는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전혀 끊어짐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느 때 써야 되냐면요. 그 보통 이런 커브가 그려질 때 라이노에서 노트가 생기곤 하는데요. 그 노트를 만들지 않고 어, 가장 단순한 커브들로 면을 만들 때 끊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끊어져야 하는 부분에서 이 커베이처 조건을 만족시키는 커브를 그려야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모델링을 할 때 이거 다 맞춰가면서 모델링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가능한 시각적으로 이 제브라가 흘러갈 때 깨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두 분 더 감사드립니다.